네, 안녕하세요. 그 유연 전용 제도에 대해서 음, 유연 전용 제도 한참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뭐냐 그러면 유연 정년 제도가 뭐냐 그러면 이건 이제는 그 일본의 경영진, 뭐 연구진 이런 분들이 어, 이런 분들이 쉽지 않아서 오랫동안 근무하던 그러니까 기업이나 학교, 연구실 뭐 이런 곳에서 공간에서 뭐 60세 이렇게 퇴직을 한다. 60세 퇴직을 하면 내일부터 뭐 월급 뭐 40% 삭감할 거니까 40% 삭감할 거니까 출근하실래? 한 15년 뭐 20년 더 보장할게. 뭐 이런 거거든. 그러면 이분은 이 40% 삭감하는 40에서 50% 삭감하는 대신에 이 삭감 금액이 무슨 연금 뭐 지가 투자해 놨던 거 있잖아요. 퇴직하면 받는다는 그런 걸로 이제는 거의 죽을 때까지 이제는 그 평소 다니던 월급 수입이 보장이 되는 체제를 말합니다. 사실은. 일단은 이 유연 정년대에 혜택을 받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사실은 능력이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능력이 있는 거 아니고, 그리고 아주 영향력 있는 분들, 능력보다는 대부분 영향력 있는 영향력. 협상력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주장을 계속해요. 지금 그런 여기 같으면 이제는 계속 이제는 뭐 이런 게 뭐 국가 경쟁력 어떤 대의 명분을 찾아서 계속 오래 지금까지 해먹어야 되니까요. 시장에서 해먹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 경쟁이 갉아먹는 게 이런 어떤 꼼수들 때문에 사실. 쉽게 말해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부자가 되는 방법이 뭐냐? 자본주의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임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창업을 하는 겁니다. 창업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 원칙에 지금 위배가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부를 창출하고 이런 다 거짓말이에요. 자본주의에서 국가가 부강하게 되는 거는 이거 딱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나라 뭐 유연 정년자에 딱 미국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나와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국가예요. 미국. 끝이에요.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나라의 뭔가 제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어떤 잘못이냐? 어느 기득권에 있으면 기득권을 하나 갖게 되면 기득권이라는 하나의 그 단초를 자기가 가지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가지게 되면 대대손손 해먹겠다는 거예요. 대대손손. 이제 비슷한 이제는 옛날 둘의 향약처럼 아름다운 그런 전통이 아니고 자기하고 관계된 무슨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기 자녀까지도 서로 품앗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 기득권 지식인들이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기득권 다 갖고 있는데 왜? 그래서 안 죽어요. 왜 자꾸만 이런 얘기 나오냐? 사실은 좀 이렇게 좀 약간 원칙을 좀 하는 그런 어떤 파렴치성이 계속 나오냐?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파렴치성이 나오냐? 봤을 때 본인이 일단 나이 먹어 가는데
안 죽는 거야. 쉽게 해서 안 죽어요. 그런데 사회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이나 지금까지 지금 전성기의 그런 것들은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떤 명분이 필요한 거죠. 그럴듯한 이런 명분이 필요한 거죠. 사회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냐, 계속 조직이라는 어떤 거에서 기생해야 되는 거거든. 그게 뭐 전관예우든 뭐 학계 무슨 뭐 학계 뭐 학술이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생산적으로 측정되지 않는 전문직 시대의 유산이고, 전문직 시대. 전문직도 요새 AI 때문에 지금 계속 하는데, 근데 밑에서는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자기는 이미 퇴직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소수 자기들 기득권, 그렇다고 뭐 대다수 사람들 이런 혜택을 뭐냐, 0.0001% 이런 분들만, 그러니까 본인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고 회사 협상력 있는 사람들만 사실은 어떤 자기들만 유리한 거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사실은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뭘 지금 어떤 걸 잘못하고 있냐, 뭘 어떤 걸 지금 나이 들었다가 존경할 필요도 없고, 이제 뭘 잘못하고 있냐, 뭔가 그럴듯하게 자기들한테 입맛에 맞게끔 이론이나 논리를 자꾸 꾸며왔다는 거예요. 그게 전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이 공화정의 천년이나 만년 대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들도 유한한 생명이고 하나의 공화정의 시민의 한 명, 헌신하고 희생할, 공화정을 위해서 희생할 한 명의 한 인생일 뿐인데, 계속 이 사회에서 대접받던 거, 학벌이든 생산이든 간에 계속 그런 나라가 지금 일본이에요. 일본. 돈 벌어갖고 사업하지 않고, 기업이 사업하지 않고 국민들이 주택에 투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돈이 해외에 지금 돈을 발행하면, 국채로 발행하면 전부 중국에 투자돼갖고, 지금 본인 나라에 투자된 게 아니고 중국에 투자돼갖고 결국은 중국이 대국 굴기를 이루는 밑자본을 댄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일본이 그런 해갖고 일본이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그럼 일본이 1980년대로 후퇴하고 있어요. 1980년. 특수계층의 부패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오는 모든 논리는 일본을 갖고 오는데 이 나라가 망해가는 논리. 그런 것 때문에 망해간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아는 게 이것밖에 없고, 아는 게 이것밖에 없고, 그래서 망해간 건데, 사실은 어떤 제도가 제일 좀 뭐 개인이나 이런 게 아니고 본인들 세대나 이런 게 아니고 이 공화정이나 이 나라 역사에 가장 도움이 됐냐,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 계약제도에서 노동계약 중에 가장 도움이 된 게 어떤 거냐, 지금 같은 봤을 때 자본주의 생산력 아니에요, 사실은. 자꾸만 본인들 얘기할 때는 감성에 호소를 해요. 자기들 뭔가를 챙길 때는 감성이나 인권에 호소를 하는데 사실은 수작질이죠. 수작질. 노인의 수작질. 노인 수작질. 난 본인들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이런 수작질을 할 때. 본인 제자들이 어깨에 있고 본인 관련된 사람들이 다 이 사회에서 본인 눈치 보고 사는데, 나이도 있고 무슨 노인 수작질합니다. 우리나라가 뭐가 잘못됐냐, 이런 수작질이 통하는 사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다 이렇게 하니까 눈 밖에 나가면 다 끝나고, 이게 뭐 재벌이든 족벌이든 학계는 다 이런 식인데, 서로 간에 지금 계급 품앗이 되다가 별별 논리를 다 갖고 세뇌를, 결국은 국민전 혈세가 들어가고 이해를 받아야 되니까 지금 계속 이런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자본주의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건 임대업이나 이런 것들, 노인들이 지금 얘기하는 그런 노인 지식인 계층이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죽을 때까지 해먹으려고 하는 거야, 사실은 자본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계약직은 지식인이나
지식인 계급이나 전문직 계급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이게 사실은 이분들이 계약이에요. 계약직. 계약 비정규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본인들은 정규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자 교수 그 이런 거 하는 수작질하는 게 제일 업계 영역 교수들이겠죠. 편하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다른 나라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국가가 발전한 나라. 어떻게 하냐? 간단하게.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국가의 이익이냐, 사회의 이익이냐 이런 걸 따지 그 사람들 논리대로 이걸 따져야 되는데 자, 교수 정년이 65세입니다. 만 65세. 거기다가 뭐 기타 해갖고 3년을 더 플러스하죠. 여기에 뭐 저기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90까지도 해먹는 경우 많습니다. 90세. 업계 영향력이 있어. 그런 학술대인이 뭐니 이런 학계를 또 지배하면 본인들한테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 뭐 한 35세 40에 교수님으로 임용이 되셔갖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해먹는 구조인데 사실은 그리고 강의나 이런 거 뭐냐 강의 교수가 하고 시간 강사가 하고 견인 교수가 하고 하는 이런 식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분들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이분들이 이렇게 심사를 하시는 분들 심사평가. 갑질의 끝판이에요. 심사평가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다 자기들한테 평가를 받으려니까 다 절절거리고 다 이게 눈치를 보는 건데 사실은 이래갖고 어떻게 됐냐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영국이 받고 그냥 다 그런 식으로 자기들 논리 만들고 자기 주장하면 그게 자기 심사 눈치 보는 사람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 교수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러면 어떤 계약 제도가 제일 사실은 이렇게 봤을 때 합리적이냐? 자본주의에서 이게 능력 있고 이런 분들이 끝까지 지옥처럼 일하게 하는 게 원래는 그러니까 뭐 35, 35세에서 40까지 어떤 식으로도 강의든 뭐든 교수가 임용이 되시면 사실은 55세에 그냥 55세에 강제 퇴직시켜야 돼요. 이때까지. 요거는 왜 이 연구 교수를 이때가 제일 사실은 연구 실적이 제일 이때까지가 제일 높으니까 생산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밟고 이분들이 해야 될 자본주의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연구 기업이든 말든 뭐든 자문업이든 뭐든 본인이 스스로 창업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야. 사업. 지금처럼 조직에 기생하는 게 아니고 조직에 어떻게든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협상을 하고 계속 그냥 그거 아니에요. 내가 너 그때 너 어떻게 했는지 아니. 너 그때 누구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려고. 죽을 때. 그러니까 전부 지금 고위들 지금 능력 있는 어떤 교수 정도까지 된 능력 있는 분들은 사실은 55세 되면 당연히 퇴직한 55세 전에 아주 연구에 그런 천재성이 없으면 퇴직하는 식으로 만들어요. 퇴직.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퇴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퇴직을 해야 돼요? 사업을 해야 되니까. 창업하고 사실은 사업하는 게 자본주의 생산에서 가장 발전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누가 창업하고 이거 사업하냐? 누가 창업하고. 반대로 하층 계급 노동자 계층이 창업하고 닭집 차리고 망하는 겁니다. 하층 노동자 계층. 하층 노동자나 중산층 노동자 계층이 고용이 불안하고 그리고 을질, 병질 하면서 체인점 사기당하고 착취당하고 수탈당하고 사기당하는 그런 식의 구조라는 거죠. 사실은 고용 보장이나 고증은 중하층 노동자 계층에 대한 어떤 인권, 존엄 이런 측면에 저기 하는 겁니다. 그것도 뭐 한 350에서 450만 원 이하의 중산 노동자 계층에 대한 어떤 처우나 차별 이런 게 개선이고 그분이 뭐 국민으로서 살면서 계속 이 나라에서 계속
이러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연속성이에요. 노동 연속성. 그다음에 그런 어떤 이런 식의 노동을 계속하게 된 걸 뭐냐? 숙련공, 노동 숙련성 이런 거거든요. 노동 숙련성. 이건 국가 생산력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전부 지금 뭐야? 노동 연속성, 생산성이 없는 오히려 20, 30대가 비정규직, 계약직인 나라. 그러면 뭐 결혼 출산율도 없고 망하는 거죠. 자기들이 이것저것 아쉬우니까 지금 이것저것 지금까지 다 헤쳐먹고 아쉽고 이 사회를 이렇게 쓰레기 만들었는데 언제까지 해먹고 싶은 거냐? 100세 이상 살면 100세까지 헤쳐먹고 살고 싶은 겁니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뭐냐? 창업과 사업입니다. 시민단체 뭐 만들고 그다음에 뭐 그럼 뭐라고 임대업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자본주의에서 임대업 무슨 컨설팅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가장 사회의 생산성이 낮은 거. 자본주의에서 뭐냐? 창업과 사업을 그 창업과 사업을 누가 해야 되냐? 네, 지식인 계층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지식인 계층. 지금처럼 지식인 계층이 갑질만 하고 죽을 때까지 갑질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다들 막 이러고 하는 어떤 그 노인 지식인 계층 파렴치성이라고 편할 정도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어떻게 하냐? 이 사회가 이렇게 망해가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면 왜 이렇게 안 했냐?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거냐? 정년 68세 그 다음에 뭐 거의 정년이니까 그 명예직 교수까지 해먹으니까 68세에다가 뭐 하면 평균 연령이 65세에 정년 68세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70 몇 세까지 학교 오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해먹는 거였어요. 그 전에. 지금 평균 수명이 20년 올라가니까 언제까지 해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85세까지는 해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85세. 사실 미친 거죠. 미친 인간이에요. 지금까지 RS에 해온 해악질에 대한 전혀 반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길러냈던 제자, 자기가 연관됐던 뭐 업계, 학계에 그러는 거예요. 알아서 좀 알아서 해라. 알아서. 그건 내가 어떻게 얘기하겠니? 내 입으로 그런 얘기까지 해야 되겠니? 네가 한번 알아서 해줘야지. 지금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른 쪽에서 이게 이런 쪽만 그런 게 아니고 전부 그러는 거예요. 금강원 건설유통분이 왜 하청에 있는 무슨 공기업까지도 지금 전부 나왔고 공무원 했다고 경력증명서 허위를 발급받아서 1,500명 지금 1,500명 허위 경력 받았어요. 공무원이라고. 왜? 정관료 받으면은 출근 거의 안 하고 뭐 타치 안 받고 뭐 연봉 1억에서 뭐 적게는 7천에서 뭐 1억 그다음에 뭐 이런 프로젝트하고 5억 10억씩 그냥 가만 앉아서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그럼 지금까지 평생 숙련고 노동공에 그런 데 가갖고 이렇게 축적됐던 노동 연속성 이런 뭐 감리, 특급 감리 뭐 이런 분들 기술사 이런 분들은 오히려 지금 연봉이 적어요. 1억 한 5천만 원에서 1억 대. 매일 일은 다 이 사람들이 하고 계속 이거. 누가 이거 나중에 이런 일을 하겠어요? 문제 터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성도 없고 그냥 공무원 나 공무원 했다. 너 입찰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단속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다 부실이 지금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지금 부실이 지금 연속성이 지금 엄청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도 높인다고 쓰레기 갖고 시멘트 만들고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계속 벌이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RS에 대해서 죄의식, 죄책감 따위는 없는 거. 배운 분들이 나이 어느 정도 대학이나 이런 데서 젊었을 때 지금 계약직 비정규로 있는 게 아니고 젊어서 강의 교수 되고 그러면은 30세 정규직 시키고 20년 정도 교수하면은 퇴출시켜요 사실은 학계에서.
왜 그때까지 자기가 창업 안 하면 능력 없는 거니까. 그래서 사회에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죠. 교수님이나 무슨 기업 임원님이나 뭐 이런 분들 전부 다 뭐 관련 업계 예? 빨리 퇴출시켜요. 한 50까지는 책임져 주고. 나와서 뭐야 이분들이 지식 창업을 하셔야죠. 지식 창업. 이거 창업하는 것도 무섭고 살아가는 것도 평가받는 게 무서우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겠어. 그래야 다른 이분들보다 지금 지식 산업에서 이분들보다 못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혜택을 받죠. 이 짓을 안 하고 평생 노력 안 하고 갑질하고 처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전 사회에 지금 퍼져 있어요. 그래서 90% 국민은 우울하고 들러리 인생, 개 같은 들러리 인생을 죽을 때까지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공화정입니까 사실은. 예? 고려말 썩고 속은 검문세족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꿈꾸는 나라는 검문세족의 고려 족벌 부패한 고려 말 세상이지 위대한 위대한 대한민국 공화정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의 반역자라는 거예요. 역사의 파렴치한 반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 적나라하게 아무도 왜 이야기를 안 하냐? 이야기를 왜 안 할까? 내가 알던 분이고 저분 눈에 눈밖에 나면 어떻게 되겠어? 창업을 누가 해야 돼? 배운 놈들이 창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창업해야지. 갑질할 생각을 하는 이유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능력 있고 회사에서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하면 당연히 회사에 나가서 자기가 창업하겠지.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 창업해야 되지. 거기 노동자 계층이나 그 대기업 나오셔고 닭집 차리고 경비 서야 되겠어요? 고용이 창출되는 건 본인들이 이 사회를 만드는 거, 자본주의 가장 위대한 건 뭐예요? 예, 능력 있는 사람이 사업하고 창업하는 겁니다. 그 일을 안 하겠다는 거. 왜? 그거 안에 더 잘 먹고 잘 살거든.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말 그 생각 있는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은 강제로 창업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강제로 창업하라고 지금 연구소 기업이라고 지금 목표만 있어요. 외부. 근데 아무런 돈만 들어가지 성과가 없습니다. 이걸 알고 있어요. 국가에서도. 연구소 기업이라고. 나라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후퇴하고 망하고 있는 거야. 일본 보세요. 일본이 지금 왜 망했냐? 대내적으로도 이런 짓거리하고 개소리 해갖고 망했지만, 그런 거 있지만, 국가에서 저기를 한다고, 응? 뭐라고 그러나. 내수 경제 살린다고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했어요. 국채가 대출이 안 되니까 가게는 이거를 빌려서 주택을 구입하지 않으니까 주택 구입을 하지 않고 기업은 이 돈 빌려 갖고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이 국채가 상하이 시장 상하이하고 상해 그다음에 싱가포르 그리고 홍콩 시장에 엄청나게 흘러 들어가서 중국의 가계 부동산 투입하고 창업하는 자금으로 다 들어간 겁니다. 중국은 지금 세계 2위 경제 패권 국가가 됐고 얘네들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했냐? 이걸 몰랐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베 20년 동안 이 짓 해갖고 중국이 이 돈 갖고 지금 이 일본 돈 갖고 지금 이거 대국 굴게 한 거고 지금 전부 전 세계 돈 빌려주는 것도 중국 돈이 아니에요. 누구 돈이냐? 일본 자금을 펀드로 받아갖고 경쟁 입찰 받아갖고 그거 갖고 지금 1대1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건 1%대니까 0.5% 1%니까 여기 10%짜리 고리금리 상장하는 거예요. 제3세계가. 자기 것도 이제는 할 만큼 다 했고. 이런 짓을 지금 일본의 성과주의, 표면으로 보이는 성과주의를 하겠다고 아베니 그 위에 저기 20년 동안 이 짓이 벌어진 겁니다. 중국은 오기를 승천을 했고 그 사이에 이 돈이 또 우리나라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다 중국 갖고 그 돈 갖고 지금 중국이 일본계 자금 갖고 놀아놓은 겁니다. 근데 이 돈 갖고 이제 나오는 그런 효과는 엔화 절상이 있으니까 엔화 절상이 되니까
보이는 거에 비해 보이는 거는 더 구매력이 그 높아지니까 낮아지니까 수입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보이는 거에 집착을 한 거예요. 그게 누구야? 아베. 일본 아베 때문에 망했어요. 지식인이나 정치인 계급이 이렇게 썩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냐?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모든 일본 얘기를 계속해요. 무슨 국가가 지금 추구하는 거야? 패망 국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패망. 얘네도 아베도 자기가 통치를 그 특수 계층으로 특수 계급들이 국민이라 보여줘야 되니까 이게 중국의 자금이 흘러가 그 돈 갖고 중국 국가를 우길승천하고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자기 권력을 위해서 국민들이 일단 당장 속을 거 보일 것만 하고 그게 한 거냐.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 누가 옛날에 했냐? 우리나라 비슷한 게 김대중하고 이명박이 이런 짓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고 뭐 그런 감정 얘기를 하는 거 지역 갈등이 그러니까 일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냉혹하게 판정을 하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뭐냐 권위나 감정 갈등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감정의 호소를 하죠. 돈 문제인데 감정 경쟁력 문제 감정 문제를 얘기합니다. 에? 아버지 비유하고 어머니 비유하고 뭐 할아버지 얘기하고 그럼 뭐라 그러냐 그 파렴치범이죠. 파렴치범. 역사로 보았을 때는 역사에는 나이가 없어요. 파렴치범입니다. 사실. 파렴치범의 사상인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 뭐 아베도 뭐 일본을 하고 그랬겠지만 본인들 특수 계급의 절대적인 어떤 그런 지금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한 거죠.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저 젊은이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능력 있는 사람이 창업을 하고 45세 뭐 50세 되면 창업을 해서 나라가 계속 자본주의가 계속 새로운 창업과 사업을 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평가나 하고 갑질이나 하고 피나 빨아먹고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겠다는 건데 이게 나라를 위한 걸 잘못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 지금 반성해야 되지 않나? 사람 언젠가 죽습니다. 에? 인간은 언젠가 죽어요. 나라 냉엄하게 역사의 자식들이 평가하면 뭐냐? 나라를 후퇴시킨 어떻게 보면 역사의 적들이라고. 본인들이 지금 영향력 있고 우리한 대접받고 그러지만 본인들은 어릴 때 없었어? 젊은이들을 정규직하고 나이가 지식인 계층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 창업을 해야죠. 나와서. 왜 계속 조직에 기생하려고 합니까? 더 헤쳐먹으려고. 죽을 때까지. 어떡하라고. 또 네 자식은 더 투표라고. 공정한 국가가 돼야죠. 사람들이 자신감 있고. 위대한 사회.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지. 왜? 어깨 퇴출돼 무서우니까. 당장 저만 해도 학교에 그거 받아야 되니까 졸업 그거 하려면. 찍히면 안 줘요 마지막. 졸업자. 그래 또 가갖고 또 관련 업계에 또 알고 지내야 돼요. 근데 나라 망하는 거야. 사실은 나라 망치는 거야. 온갖 감성팔이야. 감사합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지식인들이 창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종신제가 아니고. 미국이 부자가 된 이유 그거예요. 왜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냐.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지금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자기 세계에 갇혀갖고 세계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고 그게 또 그렇게 지식인 계층이 변질되고 그러면 변태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